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우리 밥상에 진짜 흔하대 흔한 게 바로 이 부추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녀석이 사실은 아주 유쾌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평범한 풀에 숨겨진 기막힌 사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찌개에도 들어가고 부침개 해 먹으면 뭐 끝내주죠. 바로 그 친숙한 채소가요. 사실은 활력, 또 관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자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평범한 풀 속에 도대체 어떤 기막힌 사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부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재미있는 이름들을 붙여줬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부추의 첫 번째 이름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 이름인데요. 부추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딱 설명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양초입니다. 한자로 보면 일어날 기에 변양, 풀초자를 쓰죠. 말 그대로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부추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대표적인 양의 기운을 가진 식물로 봤거든요. 그래서 몸의 찬 기운은 싹 몰아내고 생명의 근원인 신장의 기운을 북돋워준다고 여겼던 거죠. 이건 뭐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부추의 성질을 아주 학문적으로 설명한 이름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활력이 넘친다는 효능이 옛사람들의 상상력을 막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별명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별명이 뭐냐? 바로 게으름뱅이 풀입니다. 이게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뭐 게으른 사람이 대충 심어도 쑥쑥 잘 큰다 이런 뜻도 있긴 한데요. 진짜 재미있는 속뜻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먹은 남편이 기운이 막 넘쳐나서 밖에 나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아내 곁에만 찰싹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게으름뱅이가 된다는 아주 재치 있는 농담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유머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장초, 담장을 넘는 풀이라는 뜻이죠. 아니, 부추를 먹으면 얼마나 힘이 솟구치는지 과부집 담벼락도 훌쩍 뛰어넘게 만든다는 조금은 짓궂지만 정말 유쾌한 과장이 담긴 이름이에요. 심지어는요, 오줌줄기가 벽을 뚫을 정도라고 해서 파벽초, 벽을 깨부수는 풀이라고도 불렀다니 옛사람들의 이런 기발한 상상력 정말 웃음이 나지 않으세요? 자, 이 별명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파욱초, 집을 부수는 풀이라는 정말 엄청난 이름이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남편이 기력이 쇠해서 자리에 눕자 아내가 스님의 조언을 듣고 부추를 아주 열심히 먹였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예전의 기운을 되찾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니까 아내가 신이 나서 마당은 물론이고 집 기둥 밑까지 다 파헤쳐서 부추를 심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기둥이 들썩거리다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정말 배꼽 잡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활력을 찬양하던 바로 그 부추가요. 정반대의 얼굴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추 씻은 첫물은 아들 안 주고 사위에게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들한테 줘봐야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차라리 사위한테 먹여서 내 딸이 더 사랑받게 하겠다는 우리 장모님들의 그 재치와 내리사랑이 듬뿍 담긴 말이죠. 그만큼 부추가 부부 사이의 정을 돈독하게 하는 사랑의 징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불교 사찰에서는 부추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왜냐? 부추가 바로 오신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추의 그 강한 기운이 수행하는 스님들의 마음을 흔들고 세속적인 욕망을 일으켜서 고요해야 할 정신을 흐트린다고 봤던 겁니다. 오신체라고 하면 보통 5가지를 말하는데요. 마늘, 파, 부추, 달래, 그리고 흥거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흥거라는 식물은 인도 쪽 식물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보통 이 흥거 대신에 우리가 잘 아는 양파나 때로는 생강을 포함시켜서 금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풀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수행자에게는 세속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금기의 풀이었다는 거. 같은 풀 하나를 두고 이렇게나 상반된 평가가 공존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채소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서 입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경상도 지방에서 부추를 정구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한자로 보면 정을 오래 지낸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게 뭐 명확한 학문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부부의 정이 오래오래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 담겨서 만들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진짜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추의 3가지 얼굴입니다. 몸의 기운을 설명한 이름 기양초, 삶의 활력을 과장과 웃음으로 풀어낸 파옥초,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마음이 깃든 정구지까지. 결국 모두 같은 풀을 보면서도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읽어낸 것이죠. 다음에 부추전이나 부추무침 드실 때 오늘 들으신 이 재미있는 이름들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아마 평범했던 부추 반찬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지금까지 시기의 5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